안녕하십니까.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를 맡고 있는 안혁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전달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준비한 슬라이드는 프린팅되어 있는 내용하고 조금 틀린데요.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쉐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관한 이제 전략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만약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말로 이제 전산실이죠. 전산실에 대한 아키텍처를 사실은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뒤에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가상화라는 아주 파워풀한 어떤 툴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서 공편화되고, 그로 인한 어떤 베네핏들을 고객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가상화나 혹은 VG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허들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향후 발전 방향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역시 화두는 가상화와 클라우드입니다. VDI를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를 고민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이유들은 나머지 지금 7개로 표시된 내용들을 다 모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하드웨어를 줄이시고요. 그 하드웨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전력에 대한 비용 절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술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미리 준비해 놓은 어떤 서비스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변하는 시장 요구사항들에 빨리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제가 슬라이드와는 연관성이 적지만 제가 좀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면서 사실은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고요. 카카오톡을 쓰시다 보면 원치 않든 원하든 게임을 좀 하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애니팡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냥 누군가가 애니팡 그 하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문자 오면 무시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 계실 테지만, 그 애니팡으로 시작돼서 이제 그때 그 이후로 나왔던 게임들을 한번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게임들이 사실은 1위, 2위 한다고 하는데 그 수명이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회사들은 사실은 한두 명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트렌드가 이제 애니팡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이지만 최근에 나오는 어떤 게임들은 굉장히 순환 속도가 빠릅니다. 1위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1위에 계속 유지되는 데는 1~2주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그 개발 한두 명에 해당하는 그 회사들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걸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싶은데 과연 초기 투자 비용을 서버를 수십 대, 수백 대를 도입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죠. 베어메탈로는 통서버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가상화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가상화 서비스를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가 됐든 혹은 또 다른 클라우드가 됐든 해서 이제 연동을 해서 쓰는데요. 그때 실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은 가상화. 근데 이제 이 가상화라는 게 사실은 큰 그림화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고객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IT에 이제 수십 년간 해오셨던 분들인데 엔지니어적이든 혹은 아키텍처적이든 수십 년간 해왔던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왔던 그림일 겁니다. 어떤 거냐면 데이터 센터 우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라고 구성도 한 장으로 그리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가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업무 여건이 틀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들은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 라우터 들어가고요. 보안성 강화하기 위해서 방화벽 들어가고 그 밑단에 이제 서버들을 붙이기 위한 서버컴 스위치, 사용자들을 위한 유저 스위치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뒷단에 이제 서비스들을 해주는 서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 이제 스토리지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네트워크 관리자, 보안 관리자, 서버 관리자, 스토리지 관리자 이렇게 이제 부서가 혹은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적으로 보면 네트워크 여기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더넷 기반의 랜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쪽에 일부 이제 센 영역으로 되어 있는 FC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랜이든 센이든 둘 다 네트워크로 끝나는 똑같은 동일한 네트워크. 미디어가 이제 틀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가상화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뒤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식적 구조 혹은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보안팀하고 서버 관리자, 서버 관리자는 또 네트워크 관리자와 스토리지 관리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어플리케이션 담당자하고 매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은 이거죠. 네트워크와 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랜과 센이라고 하는 용어 컨셉추얼하게는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용어도 틀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기 틀린 어떤 마치 이제 영어를 쓰는 미국인과 중국어를 쓰는 중국 사람의 관계.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언어가 틀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협업이 어려운 체계들. 그 다음에 파일러 형태의 가상화들이 현재로서는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앞에 이제 논리적인 구성을 조금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년 전이면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10년 전이면 멋진 그림이고 한 5년 전이면 그래 볼만해 하는 구성도고요.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구성도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전산실 프로젝트를 뭔가를 개비를 딱 하고 나면 이 그림을 딱 프린팅을 해서 굉장히 큰 종이에 혹은 판넬에 그려놓고 붙이게 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케이블이 말하는 의미는 사실은 디자인한 아키텍처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가 나거나 하드웨어에 폴트가 생기거나 혹은 사람의 오류가 생기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 대비를 할 수 있는 완벽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그립니다. 근데 이 케이블을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버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혹은 전산실에 액세스 플로어가 깔려있고 그 밑에 대부분 케이블들이 묻어져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네트워크 담당자한테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디자인을 한다거나 엄두도 못 내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샌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관리 권한은 또 틀리게 돼 있어요. 여기는 네트워크 담당자가 하게 돼 있고 여기는 스토리지나 혹은 서버 담당자가 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가상화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VDI라고 얘기하는 혹은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그 방향성에는 굉장히 맞지 않은 어떤 그림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의 연장선상인데요. 렉까지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렉 위에다가 어떤 것들을 배치를 하냐면 관리용 스위치, 그 다음에 이더넷 스위치, 그 다음에 센 스위치를 놓게 됩니다.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올려놓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전산실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멋지다고 해요. 굉장히 잘 꾸며놨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유는 아까 이제 장애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서비스의 영소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놨죠. 근데 이제 앞에 그림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TOR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Top of Rack. 왜냐하면 이 위에다가 스위치를 두면 사실은 케이블링은 이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스위치를 자그마한 걸 두지 않는다 할 경우라면 전부 다 이쪽으로 케이블링을 다 해야 돼요. 네트워크 스위치, 센 스위치 쪽.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고객들이 고민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케이블을 복잡하게 가져가지 말고 렉에다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랜과 센 스위치를 올려놓자. 그리고 그 안에서 케이블링을 하고 필요한 큰 대역폭들을 이쪽하고 연결을 하자 해서 이제 나름대로 고객들이 고민하셔서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케이블들이 대량으로 가게 되는 경우라면 사실은 이제 케이블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대부분 기존에 이제 광 케이블로 다 하셨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이렇게 케이블을 끌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스위치는 굉장히 대용량의 스위치고요. 대용량의 센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듈을 꽂아야 되는데 그 모듈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죠.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상단에 놓여 있는 스위치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담당자는 뭐가 문제냐면, 네트워크 담당자하고 센 스위치, 센 담당자는 뭐냐면 관리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매번 내간에서 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텔넷이 됐든 웹브라우저가 됐든 치고 들어가서 뭔가 설정들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이 구조는 이 안에서 다 하면 됩니다. 싱글 포인트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시스코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스위치를 그 렉 위에 상단에다 놓되 관리자 입장에서는 단일 패브릭처럼, 단일 스위치처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해서 여기가 이제 넥서스라고 하는 제품군들을 통해서 마치 외장형 모듈처럼 각 그 렉 위에다가 이제 스위치들을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이 전체 하나가 이제 가상의 논리적인 스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TOR의 단점, 장점, 그 다음에 EOR의 장점들을 다 수용하면서도 모두가 해피한 어떤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뭐냐면 랜과 센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고객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랜 관리자 따로 있고요, 센 관리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네트워크로 끝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영역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그냥 네트워크를 두 군데 투자하시는 거예요. 랜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투자하시고, 센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FCO이라는 게 표준으로 출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이버 채널 오버 이더넷인데요. 이더넷 상에다가 FC라고 하는 센 트래픽을 같이 실어서 보내죠.
과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왜 불가능했냐면 랜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그러니까 1기가라고 하는 미디어만을 제공할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셀은 2기가, 4기가, 8기가가 기술이 디벨롭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랜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10G는 물론이고 10G는 물론이고 40G, 100G까지 나와요. 논리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앞에서 드렸던 셀의 1G, 2G, 4G, 8G, 16G가 다 수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수용이 가능하면 넣자인 거죠. 그래서 개발한 게 FCOE. 근데 이제 FCOE를 지금은 뭐 HP가 됐던, 델이 됐던, IBM이 됐던 모든 서버 벤더들이 다 FCOE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FCOE를 주장했던 것은 시스코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켓에서 약간의 오해는 있습니다만 시스코 니코르 FCOE, FCOE 니코르 시스코만 되는 프로토콜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스토리지 벤더, 그 다음에 모든 서버 벤더, 그 다음에 모든 가상화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다 FCOE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드린 이중화된 투자, 이중화된 네트워크를 FCOE를 통해서 다 한 번에 수용을 하자.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드렸던 투자 부분, 케이블에 대한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깔끔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FCOE를 안 쓴다고 할 경우에 물론 뭐 여기에 이제 IBM을 기존에 쓰고 계신 고객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뜯어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 까만색이 이제 랜 빨간색이 이제 그 센티인데 보통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즈니스적인 요구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하드웨어 구매는 분명히 일어나요. 하드웨어 구매가 일어나고 실제로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그 구조들이 굉장히 시간들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간단한 FCOE로 해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FCOE를 통일을 하게 되면 내 그 데이터 센터 구조가 어떻게 단순화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블레이드 쪽 전선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셔야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타사의 구조라면 여기에 이제 블레이드 서버 내에 스위치 모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팬 스위치 모듈도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키텍처 자체가 어떤 케이블에 대한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 근데 이제 시스코의 블레이드 서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FCOE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들이 센 케이블, 랜 케이블이 별도로 공존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전한 형태의 케이블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 케이블하고 이더넷. 근데 이게 케이블만 단순화가 되면 사실은 이 그림에는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케이블을 하게 되면 앞에서 이제 굉장히 케이블 타이로 묶여서 이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 내재하고 있는 거는 에어플로우입니다. 케이블들이 다 막고 있어요. 에어플로우. 케이블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에어플로우가 안 좋고 케이블들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개방형 구조라는 거예요. 바람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팬이 많이 돌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버나 혹은 PC들에서 제일 장애가 많이 나는 거는 팬입니다. 모터가 들어가는 팬. 그게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얘는 내재적으로 장애 요인을 안고 사는 거고요. 전력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그 형태의 단순화된 케이블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케이블 비용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FCOE를 도입을 하시는 거를 결정을 하셨다 하면 투비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앞에서 나왔던 복잡한 형태의 그림보다는 굉장히 단순화된 그림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이 이제 X86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올리시게 되고, 기존에 갖고 계시는 유닉스의 언어들을 이쪽에 통합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역시도 이거는 이제 스토리지는 사실은 FCOE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서버 벤더에 따라서는 현재 지금 도입된 그 스토리지가 FCOE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최소 좋은 조건이라면 이제 CNA 카드라고 하는 FCOE 카드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케이블 구조를 간단하게 그려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부분도 이제 사실은 많이 U2A라고 하는 유닉스를 리눅스, X86 기반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들을 많이 하시죠. 그거는 이제 가상화의 효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의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리눅스, 그러니까 X86 기반의 리눅스를 이제 많이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모든 서비스를 X86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셨다 한다면 훨씬 더 단순화된 아키텍처 형태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를 꾸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좌측의 그림이 효과적일까요? 우측의 그림이 효과적일까요? UCS, 그러니까 시스코의 이제 UCS라고 하는 어떤 이제 블레이드, 그러니까 서버의 X86 서버의 이제 브랜드 네임이고요. 그 UC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이제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단순화하시게 되는데, 사례들은 제가 좀 더 뒤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VDI 고객들을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시스코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앞에서 계속 얘기해 드렸던 관리 네트워크, 그 다음에 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샘 네트워크를 이제 더 이상은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통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스코가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니파이드 컴퓨팅에서 이제 구성 요소들을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뒤에 이제 그 X86 서버의 이제 아키텍처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을 가상화 환경으로 통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고객사마다 사실은 고려해야 할 사람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상화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비용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서 수용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 더 큰 고민들에 부닥칩니다. 처음에 아키텍처링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맞는 아키텍처링은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의 시점이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 그 다음에 블레이드 서버, 랭글 서버에 대한 어떤 그 통합 관리 구조입니다. 사실은 맥 서버들은 여러분들 고객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맥 서버는 사실상 대부분의 고객 입장에서 보면 관리가 이제 잘 관리되고 있다라기보다는 방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이상 작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뭔가 들여다보는 형태가 되고요. 평상적으로는 이제 방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사실은 가상화 기술, 뭐 VMware가 됐든 시트릭스가 됐든 가상화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맥 서버들 혹은 블레이드 서버들을 자원들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이제 뒤에 얘기를 드리지만 현재 그 금년도에 2분기에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블레이드 서버 1위를 했고요. 북미 시장에서도 현재 1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월드와이드로는 지금 2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블레이드 서버와 넥서버 두 개의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중간에 패브릭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제품명입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관리형 스위치, 통합 스위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FCOE 얘기하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앞에서 세 개의 컴포넌트 얘기 드린 것들이 이제 렉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패브릭 인터커넥터가 들어가게 되고, 기존의 램 네트워크, 기존의 셋 네트워크, 기존의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형태로 올라가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더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사실은 CEO의 이제 그 미션들을 받으시게 되죠. CEO의 미션들을 받으시게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IT팀에서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하드웨어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 이전에 아키텍처링하고 뭐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최소한 3개월은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인프라 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FCOE로 통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패브릭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중간 스위치, 관리형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됐든 넥서버가 됐든 확장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중간중간에 뛰어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사례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자료 자체는 이제 공개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객 사정을 거론을 하진 않았는데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VDI 프로젝트를 1차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제조사의 인프라에서 이제 1차를 구축을 했어요. 1차를 구축을 했는데 2차를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이없게도 시스코의 아키텍처를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한 건 뭐냐면 이제 1, 2차를 사실은 성렬은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에 해당하는데, 부동산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 단독주택으로 지으실 거냐, 아니면 아파트로 다세대 주택으로 지으실 거냐, 아파트로 지으실 거냐, 그 차이. 그 다음에 운영관리 항목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9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VDI에 해당하는 VM 배포 시간도 4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 소요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 요구 사항들이 CEO나 혹은 CIO로부터 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사실은 여러분들 낯설 겁니다만 사실은 X86 시작한 지가 사실 5년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5년 전에는 마켓 쉐어가 빵이었어요. 마켓 쉐어가 제로였어요. 근데 불과 5년 만에 굉장히 상위의 랭크가 됐고요. X86 서버 시장은 사실은 하향세입니다. 왜 하향세일까요? 가사가 때문에.
가상화에 대한 것들을 고객들이 그러니까 인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가상화로 갔어요. 서버 대수가 줄었다는 논리적인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코는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키텍처를 저는 승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5년 전에 빵이었던 그 마켓 셰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2014년도 한국 기준으로 이제 2014년도 2분기에는 블레이드 서버 시장에 시스코가 1위로 이제 등극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굿모닝 IT하고 굉장히 VDI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서버 가상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사, 공공 쪽에 이제 S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6,500유저에 해당하는 그 VDI 프로젝트를 지금 수주를 한 상태고요. 지금 프로젝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포넌트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렉 2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자면 렉 뭐 10대 혹은 10대 그 이상, 그 다음에 케이블 구조도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굿모닝 IT하고 굿모닝 IT에게 가지고 있는 스카프라고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VDI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패키지화해서 저희가 그 사이즈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네트워크뿐만이 아니고요. 서버 인프라,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인프라, 그 다음에 VDI에 올라가는 기본 인프라인 뭐 가상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VDI를 활용할 수 있는 굿모닝 IT의 스카프 G까지 해서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2개의 서버 랜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혹은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짧은 시간 제가 숨가쁘게 얘기를 해왔는데요.